한국당은 현 정부를 좌파 독재라고 규정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군부 독재를 오래 겪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당도 아니고 한국당이 독재를 운운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파 독재라고 말씀하시는 실체와 근거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당이 왜 독재의 후예입니까? 저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독재 후예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이거는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활동하던 분들 지금 한국당에 남아있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저희가 한국당을 선택하고 여기 와 있는 것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기적의 후예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뭐냐, 한국당은 어쨌든 산업화와 민주화를 저는 이룬 정통성이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은 결국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모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재를 이야기하면 어불성설이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파 독재, 저는 이 좌파이고 독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연히 그 어느 언론사의 컬럼을 읽어보니까 작년 이코노미스트지의 신독재 그 4단계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공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코노미스트지의 신독재는 약간 좀 다른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어쨌든 위기의 정권을 잡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끝없이 적들을 쫓아다니다가 세 번째는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하고 네 번째 선거법을 개정해서 정권의 이 장기 집권을 꾀한다는 것이 신독재의 4단계였습니다. 저는 이 정권이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정말 이 뭐 탄핵, 촛불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오만감으로 전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2년 동안 늘 한 것이 적폐청산입니다. 끝없이 적을 찾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저는 언론 장악, 사법부 장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언론 보도에 대해서 보고 싶지 않다는 말씀들 하십니다. 이건 우파 국민들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만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네 이렇게 나오다가. 아니 우리는 지금 궁금한 것이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이 도대체 어떻게 왔는지 이게 궁금한데 갑자기 뭐 뉴스에 그거는 나오나 마나 해요. 뉴스에서 사라졌어요. 국민들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방송에 맨날 나오는 것은 지금 요새는 고유정이죠. 계속 고유정입니다. 지금 며칠째 하는지 모릅니다. 나쁜 사람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국민들한테 관심 있는 것일까요? 그전에는 버닝썬입니다. 국민의 관심을 어디론가 돌리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은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그렇게 논란이 있는 사람을 끝까지 밀어붙였을까요? 헌법재판소는 6명만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3분의 2를 장악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습니다. 어찌 신독재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좌파 맞습니다. 왜 좌파라고 하느냐? 결국 포퓰리즘 정책의 일관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도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평가를 내렸습니다. 윤석열 검사장님 뭐 정의감이 아주 뛰어난 그런 검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대표된 것은 결국은 정치보복의 최전선에서 적폐청산의 최전선을 담당해 주신 분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 이 정부가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 정부의 적폐청산의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을 통해서 많이 따지고 검증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말씀 들어보면 청문회 참여는 유보적이라고 아직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시더라고요. 국회 정상화 관련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그 안에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겠습니까?